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 플러스 톡톡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신도시 개발 호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분당에는 다양한 호재들이 있습니다. 자, 백현 마이스 산업부터 현대중공업 R&D 센터, 그리고 더블 트리바이 힐튼 호텔이랑 두산그룹 신사옥, 그리고 네이버 신사옥까지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제목에는 GTX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철도 호재는 좀 빼고 생략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기 신도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를 텐데, 저는 일기 신도시 하면 떠오르는 게 베드타운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거든요. 자, 베드타운은 간단하게 말해서 잠만 자고 일은 다른 도시로 떠나는, 이렇게 한마디로 일자리가 그동안 부족했다라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일기 신도시 중에서 몇 안 되는 자급 도시가 바로 분당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자역 주변이라든가 판교역 주변에, 물론 판교역에는 판교 신도시가 있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주변에 많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베드타운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일자리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좀 고급 일자리라고 할 수 있죠. IT와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상당히 분당 신도시는 좀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지도가 초창기 때 분당 신도시를 표현한 그런 지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물론 여기 분당 신도시만 좀 특징적으로 표현을 했긴 했지만은 조금 보면은 좀 옛날에 좀 썰렁한 모습이죠. 지금은 이거보다 좀 더 이렇게 넓어지고 옆에 이렇게 판교 신도시도 생기면서 좀 더 이렇게 커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약간 초창기 때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이 정자역 주변이겠죠. 이쪽 상업지구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당 신도시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자, 이때만 해도 일자리가 좀 생기지가 않았어요. 분당 신도시가 먼저 자리를 잡고 나중에 정자역이 2000년대 한 초반부터 그렇게 생기면서 그쪽에 오피스라든가 여러 가지 오피스텔 같은 게 많이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하나둘씩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일자리가 없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이 여기가 탄천이죠.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왼편으로 해서 이렇게 오피스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자역 주변의 상업지구가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현재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먹거리라든가 쇼핑 같은 거는 판교나 가야 백화점이 있는데, 쇼핑을 제외한 여러 가지 먹거리, 특히 정자동 같은 경우에는 카페거리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분당 신도시에 비해서 상업지구 역사가 조금 늦게 출발을 했는데, 자, 여기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여기가 분당선이랑 정자역이라고 해서 신분당선이 지금은 있는데, 분당선이 나중에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분당선이 생기고 나서 그쪽에 상업지구가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완전 주변이 썰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여러 가지 건물들이 상당하게 많이 모여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게 네이버, 지금 네이버에서 제가 글을 올려드렸는데 이게 네이버 본사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정자동 카페거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카페거리 쪽에 가셔도 여기가 아마도 카페거리라는 그런 용어를 좀 유행시킨 거의 초창기인 지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좀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로드뷰로 보는 거라서 지금은 약간 썰렁한 모습을 낮이니까 보이는데, 밤이 되면 이쪽이 되게 화려하게 그런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엠코 헤리츠라고 해가지고 오피스텔인데, 여기 지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엠코 헤리츠 단지 해가지고 1, 2, 3, 4 단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주변 1층이 거의 다 카페 거리로 엄청나게 좀 먹을 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서, 나중에 궁금하시면 이 주변을 가시거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모든 오피스 같은 데 보면 1층이 다 상가잖아요. 이런 쪽으로 다 먹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점 같은 게 다 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나중에 안 가보셨다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정자역 카페거리도 한때 위기를 맞이했는데, 자, 초창기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전국은 아니더라도 주변에 안양이라든가 성남 이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자, 인기가 많아지면 어떻겠습니까?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한때 사람들에게 또 외면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분당선에 이어서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왕 신분당선도 생겼겠다. 이게 강남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돈이면 분당 정자동에서 비싸게 먹을 바에는 차라리 나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가서 먹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강남으로 출퇴근도 많이 하시니까 거기서 아예 먹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좀 현상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좀 외면을 받았다는 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또 찾아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가보시면은 요즘 저가 브랜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가 커피도 많이 들어오고 저가 음식점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체인점 같은 게 많이 생기면서 비교적 저렴하게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점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노드뷰에서 이제 또 찾아낸 건데, 제가 여기 미카도 스시라고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회전 초밥집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 한 접시에 모두 1,7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체인점이에요.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닌데, 여기 저희가 추천해드려요. 뭐 시간이 되시면은 체인점이니까 찾아서 들어보셔도 되는 거고 드셔보셔도 되는 건데, 저는 여기 정자동 가시면 요거 드시고 카페 같은 거 이쁜 거 많으니까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자역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주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기가 괜찮다고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자역 주변으로 해서 이제 분당에 이제 관련된 호재를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자,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제 남쪽으로 가다 보면은 자, 서울 IC가 나오잖아요. 크게 거기 지나면은 서울 요금소가 나오면은 바로 왼쪽에 다 분당이 이렇게 쫙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 없었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자석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로버트 다리 같은 이렇게 모양인데 이게 이제 두산그룹 신사옥이라고 합니다. 지금 건물이 거의 다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지금 이사를 이제 하나씩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밤에 보면 정말 멋진 게 이렇게 조명을 딱 비추면은 하얀 건물이 됩니다. 완전히 하얗게. 그래서 밤에 보면은 이제 상당히 이쁜 모양이 돼가지고 이제 뭐 분당 정자동에 이제 상당한 랜드마크격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두산그룹 신사옥으로, 자, 27층 건물로, 자, 두산그룹의 주요 이제 계열사들이 이쪽으로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두산중공업, 인프라코어라든가, 큐벡스, 이제 밥캣, 이런 게 있는데, 밥캣은 뭔가 하고 봤더니만, 여러분들 막 이렇게 미니, 뭐 포크레인하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굴삭기? 이제 포크레인 같은 그런 중장비, 소형 건설 장비 같은 거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제 두산에서 인수를 했나봐요. 그리고 두산정보통신사업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입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산 같은 경우는 좀 경영이 좀 어려운 상태인데, 자, 신사옥 준공을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도약을 하는 발판을 삼아서 그리고 조속한 실리의 이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이쪽으로 친환경 에너지 그룹으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신사옥은 전자동의 이제 랜드마크격 건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건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일자리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 얘기를 할 텐데요. 네이버는 기존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부족했는지 옆에다 건물을 또 줬어요. 지금 공사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판교에도 네이버 있죠. 판교에도 네이버가 있는데 이쪽에 하나 더 이제 네이버가 이제 들어서면서 제가 두 번째 사옥을 하는데, 자, 이 기존에 있는 건물 이름은 이제 네이버 그린 팩토리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그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왼쪽에 네이버라고 크게 써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쪽에 이제 모든 네이버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네이버 데이터 센터라고 들어보셨죠? 그거는 춘천에 있죠. 춘천 그 언덕에 카페 스타벅스 있는데 그쪽에 가시면 또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같은 게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는 이제 본사 건물이에요. 그래서 27층 건물로 되어 있고 2010년도 3월에 이제 완공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서 공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21년이니까 올해 5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사옥 공사가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상당히 이제 쌍둥이 빌딩인 듯 아닌 듯, 네이버가 기존에 있는 건물은 약간 녹색빛을 띱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건물을 완성을 한다고 하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폭 반영을 해가지고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완벽하게 적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시스템 같은 걸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네이버 한번 견학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건물도 완공이 되면은 자, 수용 인원이 6,000명에서 7,000명이라고 하니까 이 또한 이제 나중에 입주를 시작하면 정자동 주변에 이제 정자역 주변으로 상권이 엄청나게 이제 더 커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뭐든지 주변의 주택이라든가 아파트가 발전이 되려면은 여러분들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역 주변 같은 경우도 일자리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정자역 같이 뭐 신분당선이라든가 분당선 같이 그런 철도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받쳐주면은 훨씬 더 더욱더 발전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제 마이다스 IT 신사옥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렸던 엠코 헤리츠라고 오피스텔 말씀드렸잖아요. 요 옆에 보시면은 자 프루지오 시티라고 이렇게 오피스텔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를 이제 지나다닐 때 아니 왜 이렇게 좋은 땅을 비워 놓고 있나 했더니 다름이 아니라 여기도 이제 나중에 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미 부지가 다 임자가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다스 IT라는 이제 회사가 이쪽으로 이제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냥 공터에 아직 뭐 건물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이쪽으로 또 건물 같은 것도 올라오고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 보시면 나오죠? 이렇게 큰 공터가 있는데 이쪽에 약간 회사 사옥 겸 약간 지식산업센터 이런 느낌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IT 이름이 들어가니까 회사는 이제 마이다스 IT에서 IT 회사인 건 알겠는데 자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는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회사가 판교에 있나 봐요. 판교에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정자동으로 신사옥을 건설을 해가지고 자 이름을 마이다스 타워라고 해서 제2의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건물을 이제 미리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상당히 이쁜 모양으로 이제 건물이 들어선다고 보면 되고요. 자, 이 건물을 통해서 이전을 해서 자, 매출 5천억을 위해서 사업 혁신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자, 앞으로 기대를 많이 모으는 곳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자, 백현 마이스 산업 단지입니다. 여러분 마이스 산업 많이 들어보셨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동에 있는 이제 코엑스라든가 뭐 일산에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서울역에도 이제 제2 코엑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강북 코엑스 사업을 또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분당에서도 여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사진을 제가 하나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호객노노에 가시면은 이거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 자 호객노노에 가시면 이렇게 개발 호재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개발이 될지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서울 것만 해도 철도길이라든가 이게 새로 생기는 거 이런 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오늘은 뭐 철도 얘기를 안 했는데 분당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성남 트램 같은 거 1호선, 2호선 같은 것도 되어 있고 GTX 같은 것도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는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탄천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는 이제 순회역이 있어서 이쪽이 순회동인데 이 탄천 건너편까지는 다 정자동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제 정자동으로 행정구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한국 잡월드 주변으로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개발 호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약간 이렇게 산처럼 되어 있는데 이쪽을 이제 나중에 다 깎아가지고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고시를 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이제 본격화하는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조감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의 목표는 뭐 전시를 한다든가 컨벤션 그리고 회의 그리고 관광 그리고 업무 시설 같은 거를 이제 다양한 시설을 건립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생기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 상주에서 근무하는 인원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전시장이라든가 컨벤션 센터에 근무하시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또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엄청 길어질 것 같거든요. 지금 볼 때는. 그래서 바로 옆에는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가 또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특화단지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또 지도에 보시면은 현대중공업 R&D 센터가 또 이쪽으로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똑같은 지도예요. 여기 자벌드 옆으로 해가지고 이쪽 라인으로 또 이제 생기게 되는데 앞쪽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고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R&D 센터인데 이쪽으로 도로길을 따라서 보시면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간판 같은 거. 여기 보시면 현대중공업그룹 글로벌 R&D 센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립공사. 그래서 이쪽에 사진으로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빗금친 아랫지역에 이렇게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건물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이것도 좀 이쁜 모양으로 약간 굵고 그런 모습이네요. 옆에 고속도로도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서 이제 토지를 20년간 빌려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월세 같은 거를 뭐 내거나 그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층수는 높진 않네요. 19층 높이로 현대그룹 7개 계열사가 8,000명이나 근무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일자리 호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완공이 되면은 아래쪽으로는 분당, 위쪽으로는 판교가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 환경으로 이제 일자리 환경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삼각형 모양의 땅이 약간 있어요. 짜투리 땅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호텔 땅이에요. 여기 보시면 더블 트리바이 힐튼 호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레지던스까지 이제 같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제 호텔이 생기는데 기존에 이제 경기도권에 보면은 유명한 호텔이 없었다고 해요. 고급 호텔 같은 게 이제 강남이라든가 서울권에는 이제 많이 모여 있는데 경기 남부권에는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생긴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 호텔이 고급 호텔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5성급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호텔을 짓기로 했는데 2019년 10월 8일날 이제 기공식을 가졌고 자, 2022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펜스가 올라가 있어요. 펜스가 올라가 있어서 여기 앞에 조감도 같은 것도 보이고 해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건물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상 21층에 자, 객실 602호실 규모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0년간 이제 유상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호텔을 이제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남부권에 이제 고급 호텔이 이제 들어서는 걸로 기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방문을 좀 덜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호텔 관광 산업 같은 게 조금 죽어 있기는 하는데 나중에 코로나 풀리고 나면은 여기도 이제 호텔 종사자들도 엄청 많아지고 그리고 옆에 마이스 있잖아요. 마이스를 나중에 이제 개최를 컨벤션 같은 거를 전시 같은 거 개최하면은 외국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호텔도 많이 같이 동반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자동 주변에는 많은 일거리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 신도시는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제 분위기는 더 좋아질 것 같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분당 신도시는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 변화인 자, 재건축이랑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씩 한솔 5단지 같은 경우 이제 리모델링 첫 테이프를 끊기도 했는데 그런 게 이제 하나씩 되면서 이제 분당이 또 완벽하게 제2의 변화를 나중에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호재, 분당 신도시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지역의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호객노노 요거 한번 꼭 필요하시면 살펴보시고요. 여기 좋은 거 되게 내용이 잘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안 드렸던 뭐 체육센터 건립이라든가 밑에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 뭐 또 체육센터 건립, 뭐 분당 주택 정시가 나중에 개발하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팁이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